Let's go.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 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 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이경현입니다. 과표팀장 이영란입니다. 경리팀장 신용환입니다. 세입징수팀장 오윤진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장순아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윤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과 3페이지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 성과 중 잘된 점입니다. 2024년 신규 시책으로 납세자가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 한눈에 보는 지방세 쏙쏙 책자를 제작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1990년도부터 2024년 5월까지 상속 등기 미이행 사망자 1,536명에 대해 주된 상속인을 찾아 재산세 납세자를 직권으로 등재하고 더불어 상속인에게는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을 찾아주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2023년 이자 수입 38억 원에서 2024년 42억 원으로 예금 이자 수입을 4억 원 증가시켰습니다. 수의계약 수주율은 공사의 경우 90% 이상을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은 2024년도에 청호생활문화센터 등 6개 건물을 완공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부안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6페이지 미흡한 점은 복잡한 계약서류 제출 시 계약 행정의 편의 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나라장터 전자계약 활성화로 계약행정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송달 불가로 인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나이스 평가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 정보 수집을 통한 징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으로 신규 2건, 핵심 4건, 일반 9건, 총 15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추진 중인 사항 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박병래 의장님께서 공공건축물 건축 시 유지관리 계획 수립으로 군 재정 부담을 절감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 신축 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지관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건축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이강세, 김원진 의원님께서 각종 건축공사의 경우 하자 발생 시 적기에 하자 보증 처리를 진행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이행을 통지하고 미이행 시 하자 보수 보증금 귀속 및 보증기관에 하자 보증 이행 요구하고 해당 시공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부정당 제재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방지를 위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계 변경 최소화를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설계 변경 체크리스트 검토 후 변경 추진하고 절차 이행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 등 206명을 대상으로 사례별 계약행정 역량 강화 교육을 11월 14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착오로 인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국가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 이열되는 자금 없는 이열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규모, 난이도, 소요 기간 등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미흡으로 국비가 미교부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회계 연도 내 국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자금 없는 이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 최소화와 신속 집행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심의 시 철저한 분석으로 사전 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 집행 지연을 방지하고 부서별, 단위사업별 체계적인 집행 계획 수립을 통한 적기 집행으로 재정 집행 연말 집중화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속 집행 적극 활용과 예산 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박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911페이지 관용 차량 과태료 및 벌칙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부안금 관용 차량을 사용하는데 관용 차량은 몇 대이시죠? 145대 있습니다. 그럼 부안금 마크를 붙이는 차하고 또 렌트카 차량이 있는데 렌트카 차량은 그에 같이 합해서 145대인가요? 렌트카 차량은 제외하고 145대고요. 저희가 렌트카 차량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5년 미만 6개월. 그 임차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임시 차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시 차량은 몇 대 정도? 9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차량 9대. 그럼 한 150대 이상이 되네요. 네. 그 제출 자료를 보면 관용 차량의 신호 위반 및 가속 건수를 보면 2022년에 55건, 2023년에 60건, 2024년에 62건에 해당하는 계속 증가를 해요. 대부분의 차량이 가속 같은데 이게 맞나요? 네, 주로 과속으로 과태료 부과된 사항입니다. 보면 여기 그러면 가속이면 보통 이렇게 62대를 판단해서 나눠 보면 한 과태료가 한 건당 51,000원이더라고요. 51,000원이면 한 건당 51,000원이면 중과실로 끊는 것이 거의 한 50% 이상 되네요. 20km 이상 속도 위반을 해서 끊는 게 한 50%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건 이상 된다는 거거든요. 많이 위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반이 일반 그냥 실수로 뭐 10km 이내 위반을 하는 게 아니고 가속을 많이 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 난폭 운전의 습관이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이 직원들의 그 운전 교육이 미숙해서 그러는지 우리 군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뭐 교육을 실시하는지를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여기 심각성을 저희도 인지해서 앞으로 연 2회에 2번 이상 위반 직원하고 운전직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안전운전 소양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총괄 부서에서 뭐 부탁을 해서라도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을 실시한다니 제가 그걸 믿고요. 꼭 이것을 시정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부안군의
최고 큰 역할을 하시고 살림살이 주무 부서지요? 네. 그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 실과수에서 올라오는 예산 공유재산 심의 때 그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 때 정말로 어렵게 예산을 다 세우셔가지고 의원님께서 심의를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처사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그 어떤 사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초 계획 수립할 때부터 건축 비용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건축물에 구성되어야 할 내용이라든지를 철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한 달 지나 2달 지나면 모든 물가금이 다 오르는 것만이지 내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예산 심의를 받았었는데 불구하고 직원들께서 즉흥적으로 이 부분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예산 심의에서 예산 심의한 부분들을 불과 1년도 안 돼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 올라가는 건 아주 바람직지 못한 처사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무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역할을 꼭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번, 10번 해가지고 어렵게 환경사업소 땅 부지하고 휴식공간, 휴게소 한다고 3번 걸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렵게 심의해서 의원님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불과 몇 달 됐습니까요? 몇 달 전에 다시 38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낸 거예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무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차량 매도 폐차 시에 대한 자동차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도 그렇고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한 달이 지나 자동차 고지세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이미 차는 없고 조세 제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지금 그 자동차세 정기부는 6월, 12월 2번 부과되고 있고요. 예. 수시부는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전이나 폐차했을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한 달 후에 수시분으로 자동차세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하다 보니까 예. 개선책으로 10월부터 예. 그 민원과 내에 차량 이전 등록 창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거기에 이제 그 안내문을 비치하고 예, 예. 수시분 같은 경우에는 2층 재무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환경개선 부담금 경유차일 경우에는 5층 환경과로 안내를 예, 예, 해드리고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저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종종 계속 이의가 군민들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화물차는 환경과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또 일반 차량은 민원실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이 꼭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국민들께서 말씀이 안 나오도록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는 고액 채권 뭐 100만 원 이상 고액 채권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요? 지금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0억 7,8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그 고질 채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계도 개선을 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예. 시스템 내에 특정 금융거래 정보 활용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정 기간 그 현금 거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현금 거래를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 압류를 하고 수표를 발행한 다음에 미회수했을 경우에는 은닉재산으로 판단해서 가택수색을 나갑니다. 경찰서 협조해서. 다음에 현금 거래가 없으면 행불자로 판단해서 결손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우리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많은 우리 부안군의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을 가담을 하고 계시면서 이런 세금도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우리 재무과에는 큰 치명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공유재단 심의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하겠습니다. 좌우장 과장님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김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정리 보류액이 한 2억 좀 넘네요. 예, 예. 이게 지금 여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소멸시효가 가까워지는 건 얼마나 돼요? 따로 시효 완성되는 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57건에 166만 7천 원으로 나와 있길래 이게 올해 시효 완성되는 건가요 이게? 그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이건 지금 순수 지방세만 우리 군세하고 도세만 그런 것 같고 여기 이제 세율 수입은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아니 이제 그 자료가 없으시면 아니 있습니다. 세율 수입 체납액이 관연도 현년도 합해서 312억입니다. 312억 네, 세입 수입만 312억이 된다는 거예요? 네, 체납액이 네. 이게 대부분 다 임시적 세입 수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성격이 그 주로 임시적 세율 수입인데요. 주로 이제 그 관광가의 재산 매각 수입, 자광, 홀딩스. 자관 거기 예, 그에 예. 걸려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우리 그 재정 수입액 반영 자체 노력도의 세액 수입 부분 때문에 약 13억 3,500만 원이라는 페널티를 받았어요. 이게 결국 9년지도 매각을 해놓고 잔금을 받지 못해서 계속 체납으로 남고 관광과에서는 자광에서 잔금을 내지 않는 만큼 거기에 따른 과태료성 위약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아주 미묘한 거거든요. 우리 전체 부안군 재정의 페널티를 가져오는 효과에 비하면. 그래서 물론 이게 재무과에서 의 노력이 수반되는 것 이후에 각 실과의 관과수에 퍼져 있는 세율 수입 때문에 이런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세율 수입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관광과고 또 세율 수입이 많이 체납되어 있는 관과소에 돼야 되고 여기에 따른 징수대책도 같이 받고 뭐 부분 수입을 축으로 해서든지 여기에 따른 수시 상황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징수를 할 수 있는가 이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나요? 저희가 부군수님 주제로 세율 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3번 했습니다. 올해 3번 했고 12월에도 한 번 더 할 계획이고요. 이제 세율 수입 체납액이 한 건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영치를 하겠죠. 하고 있는데 세율 수입은 영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율 수입도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치를 할 수가 있어서 영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 이상 고질 체납자 현황을 보면은 417명에 3,667건 약 30억 7,8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지금 체납되어 있거든요. 네, 이분들에 대한 재산 파악은 해서 암지 처분을 하고 있나요?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것은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소송 계류 중에 있나요? 그 담배 소비세가 소송 계류 중인데요. 네. 그 담배 소비세 원료를 수입하는 담배 업자가 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건인데요. 원료 수입을 해서 제조 판매하는 것은 담배 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심에 계류 중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장 액수가 커요. 그죠? 예, 2억 4천만 원입니다. 더 되는데? 그 담배 소비세는 2억 4천만 원. 그 건으로. 계류 중인 건이 많은데? 예, 네. 금액이? 뭐 6억 2,300, 2억 3천, 5억 9천, 막 4억 6천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렇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100만 이상이 가장 많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체납이 1억 이상도 있어요. 3명이나. 네. 이건 지금 뭐 파산 때문에 그런가요? 재산이 파산. 전혀 없어. 법인인가요? 예, 법인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법인 하나 있고 개인이 2명입니다. 그 개인은 어떤 성격이에요 지금? 개인도 지금 저희가 이제 재산이 없어서 동사는 다 압류를 해놨지만 네. 재산이 없어서 지금 경찰서 협조해서 가택수색을 실시한 건이 하나 있고요. 뭐 금목걸이, 금메달 해서 저희가 이제 가져와가지고 지금 공매하는데 공매 기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어서 참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건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예요? 후순위입니다. 그럼 배당이 별로 없겠네. 예, 그래서 저희가 가택수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압류가 늦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채권 확보를? 그 압류할 시점이 도래하면 바로바로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착권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재무과가 이제 지방세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그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굉장히 좀 높아서 저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연말 안에 이 부분은 정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연말 이 지금 보면 결손 처분이 얼마나 두고 있나? 아이, 결손 처분. 결손 처분한 게 얼마나 되죠 지금? 결손 처분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2억 3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좀 수수료 재산 파악하고 있죠? 소재 파악도 하고 있고. 수시로 파악하고 금융재산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산대로 그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좀 확보를 해서 이게 차례백이 그러니까 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고 해서 이렇게 그 차례백이 증가하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역시 체납이에요. 체납을 어떻게 걷어 드리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자광이 문제가 많죠. 네. 한 달에 한 2억 정도가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게 맞나요? 2억 정도가 지금 입금이 납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산해봤어요? 지금 가산금이 35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가산금은 이제 30억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건지 또 좀 안타깝습니다. 또한 그 이따가 그 민원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지적 제조사 금액도 혹시 아시는가요? 지적 제조사 조정금이 저희 그 체납액 중에 상당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한 자료 954페이지에 보면 11억 9,700만 원 정도가 체납을 하고 있어요. 그 톡촉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재무과에서 하죠? 저희는 이제 그 징수대책 보고회의를 통해서 이제 관과소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건은 이제 저희도 이제 민원과에 여쭤봤습니다. 체납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네. 이거 직접 방문하고 세외 수입 같은 거 체납 경우는 재무과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지적 제조사 조정금은 민원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는 하는데 네, 이제 네. 고지서는 그쪽에서 계속해서 할 텐데 최종적으로 내지 않으면은 재무과에서 그게 이관 안 돼요? 채권 압류도 재무과에서?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에서? 네. 그래요. 이런 것도 협업을 해서 좀 더 빨리 독촉을 해서 이렇게 재산이 새지 않게 그렇게 세입이 새지 않도록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잘해 주실 거예요? 네. 예, 예. 그리고 우리 군청 그 앞마당 있잖아요. 그 추가 자료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군청 광장의 개천의 행사 현황 그 5개년을 봤어요. 근데 그 전에 행사도 많이 했는데 좀 감소가 됐네요. 보고
근데 2024년 그 행사를 한 거 보니까 문화예술과의 부안 문화유산 야행 그리고 2024년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예? 부안군 문화재단 그 무경계 페스티벌 날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24년 부안군 평생학습 축제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지역생활상품 시군 순회 장터 이렇게 또 보건소의 사랑 헌혈 캠페인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관리는 허가 득은 어디 재무과에서 하죠? 네. 근데 여기에서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안 문화유산 야행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테마가 선문한당산, 동문한당산을 그 테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굳이 여기서 안 해도 해뜰마루나 여럿이 모이는 장소에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전에는 해뜰마루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공간이 그래도 군청 앞이니까 또 할 수도가 있었는데 이 공무원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예? 업무 시간에 여러 가지 소란 소리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 무대 설치하느라고 며칠 앞에 문제가 있어요 또. 그리고 또한 연속으로 행사가 다르다 보면 한 번은 다른 행사하면서 한 2, 3일 있다가 또 다시 무대 설치하고 이런 걸 볼 때는 정말 이 예산 낭비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는 무대가 지어져 있는 해뜰마루나 자연 마당에서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장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꼭 군청 무대가 필요한 무대가 아닌 행사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유도하지 말고 그건 꼭 좀 지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이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전년도에 그 현금 사무감사에 제가 제기했던 효율적인 예산 집행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근데 추진적으로 이제 뭐 이사부 결정 그 마무리되는 사람이라 계속 추진 중인 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조기 집행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그 읍면에다 강조를 하잖아요. 읍면에는 조기 집행률이 상당히 좋죠. 네. 읍면에 내려준 예산은 3월이면 다 끝나더라고. 3, 4월이면요. 그렇게 돼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니?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부안 본청에서는 사업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예산들이 상당히 그 늦게 그 설계라든가 원가 심사가 늦어가지고 공사 행속 오래돼가지고 상당히 그 지연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방안이 좀 없는가요? 더 구체적인 방안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12월 12일이면 내년도 예. 본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예. 그 내년 회계년도가 도래하기 이전에 예산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공고 같은 것은 올해 하고 그래서 연말에 계약 대상자가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왜 못 오는 거니? 적게 사전 절차 이행이 안 돼가지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 예산이 올릴 때는 적게 사전의 것이가 될 것인가 아니니까 해서 예산 성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그냥 그 예산을 지금 세우고 보자.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토지주고 협의가 안 돼서 도로 포장을 못 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절차를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사가 붙었냐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대도적인 걸 만들어주면 이렇게 사전 협의가 절차 이행 못 해가지고 못 오는 것이 없잖아요. 불용된 예산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런 불용 예산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 그런 불용 예산이 진짜 필요로 한 사업을 못 오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1년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4천만 원 미만의 공사는 읍면으로 전면 배정을 하는가요? 네. 그런 3천만 원. 아니 그 3천만 원. 금액이 아니라도 이 본청에서 그 부서에서 직접 사업한다고 해서 안 내주는 것들이 많이 내려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기 그 실과에서 하는 것들이 13개 읍면체를 다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읍면에 배정해 주면 이 4천만 원짜리 사업 같은 거 미만 사업 5천만 원 미만 사업은 바로 할 수 있어요. 설계도 빨리 나오고. 근데 읍면에서는 설계는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 이 실과 부서에서 하는 것은 갖다 맡기는 데가 여러 군데 맡기니까 이 설계 자체가 이렇게 힘들어서 원가 심사도 넣어주고 해서 그 굉장히 도로 포장이라든가 양수장 같은 것은 올해 봄에 만들어지면 올해 쓰는 거잖아요. 가을에 만들어지면 올해 봄에서 하는 사업동이 간도 가을에 만들어지면 1년 늦어진 거거든,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긴급한 예산들이 그 지역에 내려보내 줄 수 있는 것은 그 읍면으로 배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그 예산의 효율성 있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 그 예산부 이사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나 세수증대, 자주 재원 등 재무 업무에 그 열정을 다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그 작년에 제가 그 돌팍거리 주차장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주차장 빈자리 표시등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차 어디다 주차하시는가요 혹시요? 돌팍 공용 주차장 1층에 주차하고. 거기 가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파란 등 이렇게 보고 네네. 보면은 주차하기 참 좋으시죠? 네. 예, 참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군청 그 지하 1층에는 주차 지금 어떻게 그 표시등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한번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아, 그 표시등은 거기도 꼭 필요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더 그 주차하는데 상당하게 어떤 시간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그 절감이 되겠죠. 예. 네. 예. 그 밝은 모습으로 주차할 수 있겠죠. 예. 네. 예. 두 번째입니다. 지금 군청 그 지하 1층 주차장에 누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 지금 어떻게 되셨죠? 지금 그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공사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 걸립니까? 아니 이제 추경에 편성했는데 지금 예. 그 폐기물을 그 공사하기 전에 이제 폐기물을 적치할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아서 그 장소를 마련하고 예. 예, 공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산 때문에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공사 시기는 동절기에 하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군청 앞 삼거리 그 지금 구 해양수산과 자리 그 있죠. 네. 그 앞에 지금 소나무 한 그루 있는 거 아시죠? 그 도로가 그쪽에 협소해지면 소나무가 있어가지고 도로가 협소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지금 거기 소나무는 지금 어디 재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제가 지금 소나무를 잘 아니 그 우리 광장 소나무죠. 그러니까요. 저희 군 예예 정- 군청사 네네네. 예 네네. 군청사에 그 보면은 그 해양수산과 앞 건너편에 우리 청사 그 마당에 조경으로 되어 있는 소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예, 예. 그게 지금 우리가 거기에 4차선 도로입니다. 근데 그 나무로 인해서 그 부분만 협소해 가지고 그 인도도 적고 그 건너편에 있는 해양수산과 부분에 인도 부분도 적고 차도도 거기에서 지금 적어지는데 그 나무 혹시 이전할 수 있나? 아직 지금 판단이 지금 안 쓰시는가요? 아니 거기? 그 나무는 아시겠죠? 예, 예. 예. 이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들도 염려는 되겠지만 거기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지금 계속 지속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 그 행감 때나 이런 데 건의를 안 했는데 지금 계속 그게 방치됐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됐나 해서 그러는 건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재무과 관리다고 하면은 건설과하고도 협의해서 그 부분을 이전 또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도로에 대한 효율성이 되도록 한번 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행감 자료 775쪽에 보면은 용도 폐지 후 사용 현황이 있어요. 지금 용도 폐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잠시만요. 예. 예. 지금 이제 부서에서 예. 도로 사업이나 하천 사업을 하면 완료되면은 용도 폐지를 한 다음에 일반 재산으로 전환해서 사용 목적에 맞게 대부 계약을 체결하든지 저희 행정에서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 내용을 보면 그 용도 폐지 후에 사용 현황을 보면 그 자료 775쪽에 보면 변산면 대항리나 이도면 진리, 행하면 영리, 여기 보면 지금 용도 폐지 사유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목적은 공공성인데 지금 2번 이도면 진리 같은 경우는 경작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목적인가요? 경작하시는 분이 예. 있어서 경작용으로 저희가 대부 계약을 해준 이건 상황입니다. 개인이죠? 네, 지금. 네. 지금 현재 그 용도 폐지가 되지 않고 산적해 있는 것들이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이거는 이제 그 수년 동안 쌓여 있던 것인데요. 이제 이런 재산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상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한 다음에 저희가 일반 재산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그 부서에 이제 안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내재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계속 지금 미뤄져서 이렇게 온 거 수년적으로 그 횟수가 계속 먹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 네. 해당 사업 부서에서도 예. 그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이게 누누이 그 폐지되지 않고 살아있어. 현재는 도로로 돼 있는데도 전으로 돼 있고 답으로 돼 있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건데 뭐 여러 가지를 업무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해서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짚어서 정리해 나갈 것을 정리를 해야지. 이게 굉장히 떠서 돌아다녀요. 근데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걸 꼭 이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행정 자체에서 시간이 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척결을 해줘야 돼요. 네. 네,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인 집이라든가 사유지 안에 그 도시 계획도로라든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 부지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용도 폐지를 해줄 수 있나요? 저희가 그 이제 실제 현황하고 예. 이제 지금 주거용 그 주택이 대부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게 매각이 가능하신지를 지금 질문하신 건데요. 이제 실제 현황하고 이제 매각 제한이 없으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이제 그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네. 타당성이 있는지를 논의를 한 다음에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하겠죠. 네, 이제 예.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되죠. 3천만 원. 거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이제 그 매각 제한이 특별히 없다고 한다면 예. 적극적으로 매각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민원인들이 좀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그 좀 세심하게 정리를 해서 그 최대한대로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네. 거의 예전부터 이제 그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좀 있고 이제 그 매각이 안 되는 사유 중에는 이제 군유지가 이제 큰 면적이 차지하고 있어서 군에서 봤을 때는 장래 활용 가치가 있는 이유 등 여러 가지 때문에 매각이 안 된 것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대부 계약이 되어 있고 이제 실제 현황하고 큰 그 결격 사유가 없다면 적극 매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로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이를 처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도로 계획도로라든가 용도 폐지가 되지 않고 산재에 있는 것들이 이게 펼쳐져 있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정리를 그거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힘이 들더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시군에 이 그 용도가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고 현황하고 맞을 수 있게끔 그런 거는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두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로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국통자료 902쪽에 보니까 각종 공공 건축물 건축 현황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별점 잘 정리해 보니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공공 건축물 건축 현황 95건에 필수 공공 시설 24건을 제외하고 분류를 해봤더니 71건은 공공 건축물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이 중에 완료된 건축물 42건, 추진 중인 건축물 29건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 71건의 공공 건축물을 투입된 총 예산은 3,032억이었어요. 과장님 올해 우리 부안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8,017억입니다. 네, 8,017억이죠. 이 8,017억을 한번 그 계산해 봤더니 37.8%나 되더라고요. 공공 건축물로 했었던 게 올해 예산으로 따지면 금액이. 그 말도 추진 중인 공공 건축물이 29건에 투입될 예정인 예산이 1,728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편성됐어요. 해당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이 얼마나 추가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과장님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건축 중인 건축물은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건축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비 증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줄어든 세수가 상당히 어려운 우리 부안군에도 어려울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게 공공 건축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관리,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공공 건축물을 지어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어주면 관리 자체도 거기서 해야 하는 건데 모든 게 다 우리 군에로 지금 그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는 어떤 공모 사업이 있죠. 그것도 처음에는 우리 군에서 어떤 시설만 두면은 자발적으로 거기서 다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운영을 못 하니까 전부 다 우리가 시설비까지 다 우리가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힘드니까 지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분별한 공공 건축물을 건축은 예산 낭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역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활용 가치가 없으면 흉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있죠. 읍면에 전체 다 만들었었죠. 그걸 했는데 지금 읍면에 그 게이트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나오신 데가 드물어요. 그분들도 이제 안 계시면 게이트볼이 전체 다 비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공공 건물이니까 우리 관리를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수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감소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어떤 시설을 지을 때는 어떤 지역에다 집중화를 해야 한다.
관리가 여러 가지다 놔두면 관리 자체가 또 안 되잖아요. 군에서죠. 체육관이면 체육관을 어디 한쪽에다 몰아지어야 관리부서가 그 관리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부안군 땅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체육관이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우리 그 기존에 있는 땅을 팔고 그 체육관 있는 쪽으로 다 뭉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하려고 우리 땅만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부안군 땅만. 군유지 땅만 찾아다니는 보니까 건물이 다 난립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거든 이제 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그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물 집중화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스포츠파크 내에 시설물들을 다 지금 집중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숫자도 줄고 또 그 스포츠가 또 이제 유행이 또 옮겨가는 경향도 있어서 게이트볼이 옛날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파크골프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게 맞고 한 명이라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집중화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본연도 이제 한번 돌아다니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팝골프를 안 해봐서 팝골프를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근데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그 연습할 수 있는 것이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지금 팝골프는 엄청나게 많은데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그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노력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시설물 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흉물이 안 될 수 있도록 공공 건물이 흉물로 남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그 아까 김두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군유지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군유지를 점유해서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군유 중에서 대부계약으로 계속 지금 갱신되는 게 몇 필지나 돼요? 잠시만요. 지금 10에 였는데요. 예, 66필지 정도 됩니다. 아, 중용부지 지금 이거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 네네. 근데 이걸 내 자료를 보니까 계속 지금 갱신되는 게 최초 계약 연도가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5년 단위로 갱신을 해서 오는 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법에서도 20년간 선의 점유라면 취득 시효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여기는 계속 5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취득 시효에는 관련이 없겠지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이 정도 20년 가까이 계속 갱신을 해서 이분들이 거주를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왜 이걸 매각을 안 해주는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행정에서 행정 목적으로 써야 할 부지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군유지 면적이 네. 넓고 이제 재산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심의위를 거치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알겠는데 면적이 다 적어 84평방미터 뭐 10평방미터 228평방미터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군유지 면적이 넓고 대부 이제 그 주거용으로 대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부분만 지금 그 주거용 건축물이 지어진 그 부속 토지만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주거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분할을 해서라도 좀 이분들이 여기에 지금 이분들은 징계축으로 못 올 거 아니에요. 신축으로 못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계속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생활의 불편함을 계속 가중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전수조사를 해서 큰 면적이라면은 이분들이 필요한 면적만큼 분할을 해서라도 좀 매각을 이루어졌으면 쓰겠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대부계약 그 주거용으로 대부계약 체결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 네. 그럼 매각 제한이
없는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신청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좀 줄표도 있고 변산에도 있고 있는데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군유지 중에서 혹시 송년선로 통과부지 그러니까 선화지가 있나요? 그 파악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아니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인가요? 이게 지금 뭐 공유산 및 물품관리 법률이 바꿔지면서 이런 그 우리 군유지의 선화지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부지는 한전에 저희들이 지금 그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직 그 부분을 파악을 않고 있으면 그 한전에 아마 저희라면 송전탑 편입부지 목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변상금을 안 내려고 그냥 묵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군유지를 무단을 점유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지상권을 설정을 하든가 그쯤에 저희들이 군유지를 활용하는 만큼 변상금을 부과하든가 해서 그분에 대한 선화지 부분을 관리를 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봐서 한번 확인해서 바로, 결과를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예, 예.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과장님 공유재산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김드래 위원님이나 김원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국민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군유재산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을 매각 확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